옛날에는 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정도로 여겨왔지만은 오늘날에는 자연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환경과 정서의 변화로 인하여 수목 내지 나무숲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의 가치라든가 조경 그리고 관상용의 수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라든가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토지보다도 그 지상 내지 임야에 있는 수목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수목을 등기할 수 있는 임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토지의 정착물이 문제인데,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정착물에는 크게 설명의 편의상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반독립정착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이라는 뜻이죠. 즉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건물입니다. 물론 독립정착물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건물을 들죠. 그래서 건물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붕과 주벽과 기둥이라는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구조라도 갖추게 되면 일단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입법에 따라서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즉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을 보지 않고 토지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유럽 같은 데 입법 내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한 개 부동산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입법 내가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봅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종속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반대로 독립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 내지 토지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는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수목이라고 그러는데, 수목은 토지에 뿌리를 견고하게 정착하고 있고 이것을 쉽게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종속정착물인 겁니다. 기타 뭐 종속정착물로서 뭐 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 교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포장 있죠, 아스팔트, 이런 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정착물이 아니고 토지의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지의 종속정착물은 토지와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즉 토지 거래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 앞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죠. 그때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수목도 당연히 매수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냥 토지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그렇죠? 수목이 종속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당연히 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반독립정착물 있죠. 반독립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즉 종속정착물은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정착물로 가고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종속정착물로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공시방법이라는 것은 권리관계 내지 권리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가 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지 부동산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면 거기에 뭐 소유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다 들어있고 그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리 내용으로서 뭐 소유권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전속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전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뭐 지상권에서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뭐 저당권에서 채권 채무가 어떻게 되는가, 채권액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가 누구인가, 뭐 저당권자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권리 내용을
등기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공시 방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시 후에 보게 되는 20개 집단에 대해서 임목등기법에 의해서 임목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임목등기도 하나의 공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그 원시적인 공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명인 방법입니다. 이런 명인 방법도 하나의 공시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반독립적 작물은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독립적 작물을 가고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대로 종속적 작물로 남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설명의 편의상 독립적 작물, 종속적 작물, 반독립적 작물로 설명했지만 실질적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크게 토지적 작물은 독립적 작물, 종속적 작물로 나눠지는 거죠. 왜? 반독립적 작물은 공시 방법을 갖추면 독립적 작물로 가고 갖추지 않으면 종속적 작물로 남잖아요. 그래서 크게 아무튼 토지적 작물은 독립적 작물, 종속적 작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개 집단이 중요한데요. 20개 집단. 자, 20개 집단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종속적 작물이죠. 종속적 작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함께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가 거래돼서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토지의 종속적 작물인 수목의 집단 이런 것도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독립적 작물로 간다고 했잖아요. 즉 공시 방법이라는 임목등기를 20개 집단에 대해서 임목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목만 따로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목만 따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또 그 따로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거 법률이 바로 임목법이에요. 임목법. 그래서 이 임목법은 1973년도에 제정됐는데 정식 명칭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1973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전년도가 바로 1972년도죠. 1972년에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신체제 하에 있던 유신시대예요. 그래서 유신시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유신시대에는 유신체제 하에서 유신시대는 산림녹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그 식목일 날 산에 나무 심으러 가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있죠. 국민학교 다닐 때 동원 돼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나무 심었잖아요. 나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심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렇게 동원돼서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는 산림녹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런 산림녹화 사업 내지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목법을 만든 겁니다. 임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20개 집단에 대해서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해주는데 어디에다 하면 임목 등기부에다 해요. 임목 등기부에다. 그 임야인 토지 등기부에다가 임목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임목 등기부에다가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한 20개 집단은 이제 드디어 임목이 됨으로써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법률이 바로 임목법이고요. 그래서 임목법은 아무튼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 그 촉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임목 등기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서 은행에서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받은 돈으로 뭘 합니까? 산림 경영에 투자를 하잖아요. 자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산림 개발이 촉진되고 산림 녹화 사업이 이제 더 촉진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무튼 재정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개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20개 집단으로서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20개 집단 이것이 문제이죠. 자 20개 집단 이 그 임목법이 1974년도 제정됐었는데 제정될 당시에는 20개 집단을 한정했어요. 즉 뭐냐면 잣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여러 수종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잣나무, 소나무 등 30개 수종 중에서
7종 이내로 조성된 것만 수목의 집단이라고 보고 그것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숲에 가보면 잡목이 많잖아요. 이게 소나무, 잣나무 뭐 등 30개로 딱 한정해서 또 그 30개 중에서 7개 종 이내로 조성된 숲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저당을 제패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러면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산림 조성에 필요한, 산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산림 개발 촉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2년 후에 1973년에 임목법이 제정되고 바로 2년 후인 1975년에 임목법을 바로 개정해서 이제 그런 한정된 것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일필의 토지 또는 일필의 토지 일부에 생립하는 모든 수종의 수목에 대해서 수목의 집단위로 보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다만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임목 등기부가 아니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만 수목의 집단위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만.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임목이 자라고 있는 임야 내지 토지 소유자겠죠. 그렇죠? 자기 임야에 그 수목의 집단, 숲이 이루어져 있으면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제 임야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목을 식재해서 나무를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상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일단은 땅을 빌려서 지상권 설정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수목의 집단이 되게 되면 이것을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하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로부터 내 소유라고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목의 소유자인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 소유다 하면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에게 주장하고 그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 인정서를 가지고 인정해준 서류를 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임목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정싸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소유임을, 수목의 집단이 나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이렇게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대로. 그러면 이제 승소 판결이 나오면은 재판장은 이제 그 판결서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지번상에 있는 임야에 있는 수목의 집단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확인 판결서를 가지고 첨부해서 수목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임목등기를 신청하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하면 등기는 신청서 접수해서 심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이제 이거 임목등기 해줘도 되겠구나. 그러면 수리해서 임목등기를 해줍니다. 어디에다 해요? 임목등기부에다. 토지등기부에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임목등기부에다 한다. 맞죠? 임목등기부에다 함으로써 이제 수목의 집단이 뭐가 돼요? 임목이라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임목법 제3조의 제1항에서 어떻게 되냐면 임목은 부동산에서 본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임목은 부동산에서 본다는 게 뭐예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와 별개로, 그렇죠?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임목만 따로 양도하거나 뭘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또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2항에 그렇죠? 임목법 제3조 2항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임목의 양도와 저당권 두 개가 나서 양도, 저당권 그렇죠? 그래서 양도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일단은요 토지 소유자가 임목의 소유자인 경우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임목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따로 있는 경우는 대표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상권자죠. 그렇죠? 그래서 임목의 소유자와 그 임목의 특기 소유는 임야라는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자는 임목만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토지와 임목을 함께 일괄해서 매매계약 체결해서 양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증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만 따로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따로따로 논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목 소유자와 이 임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때 지금 우리가 임목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목 소유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상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상권자인 임목 소유자는 임목을 또 양도할 수 있고 임목을 토지로 또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뭐 토지와 같이 임목을 양도했든 뭐 따로 양도했든 일단은 뭔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목만 양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임목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토지와 임목을 같이 일괄 양도했으면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등급에 가서 이전 등기를 하고 임목에 대한 이전 등기는 임목 등급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이 있죠.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 이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그 임목을 갖다가 보험에 붙여야 돼요. 즉 산림보험에 붙여야 돼요.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공제에 들어야 돼요. 공제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그 임목에 대해서 산림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할까요? 임목 등기부에 할까요? 당연히 임목 등기부에 하겠죠. 임목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임목 등기부에다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당권 설정 등기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원금 상환 기간이 됐는데 원금을 안 갚아요. 또 뭐 대출 이자를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독촉장이 날라오죠. 자, 독촉장이 날라왔을 때 겁을 주잖아요. 겁을. 기한 내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경매에 붙이겠다. 뭐 법적 처리를 하겠다. 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갚았어요.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바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바로 경매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갚으라고, 원금 내지 이자를 갚으라고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임목 등기된 자체로서 집행 권한으로 보고 바로 경매에 붙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경매가 이제 넘어갔어요. 경매로. 임목만 넘어갔어요. 이제 임목 경매에서 임목만 넘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임목 소유자와 임야 소유자가 달랐다. 다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임목이 저당권, 임목만 따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미 임목이 있고 임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목 소유자가 이미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을 해서 당사자 합의하에서 지상권 설정해서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미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인 경우, 즉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임목을 저당에 접해가지고 나중에 대출 상환을 안 해서 임목만 따로 경매가 돼버렸다. 그래서 경락인이 이제 경락을 받은 거죠. 요즘은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경락인을. 그래서 경락인은 이제 매수인 앞으로 이제 임목이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결국은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임목이 경락이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토지 소유가 열받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임목에 대해서 원래 자기 소유였는데 경매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임목이 자기 임야에 그대로 생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임야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야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 즉 경락인을 상대로 벌채하고 빨리 가져가라. 나 속 터지니까. 그렇죠? 가져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민법상 그 임야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야를 돌려달라. 빨리 벌채하고 돌려달라. 이건 뭐예요? 그 목적물이 임야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즉 명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벌채하라는 것은 철거 청구 내지 방해배제 청구고, 임야를 돌려달라는 것은 목적물 반환 청구 내지 명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임목 소유자가 경락받은 사람이 벌채하려고, 벌채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경락을 받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목을 더 재배해서 더 크게 만들면 더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경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벌채할 리가 없죠. 또 벌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임목법이 반하잖아요. 임목법 제정한 목적 취지에 반하잖아요. 임목법은 산립 녹화 사업을 위해서 임목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벌채해버리면 민동산이 돼버리면 임목법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목법 제6조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거예요. 법정지상권을.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서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 합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즉 임목법상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 민법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법정지상권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목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토지 또는 임목이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법률상 설정한 것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토지나 또는 임목이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경매 되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랑 임목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랑 임목 소유자랑 소유자가 동일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경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양자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임목에 대해서 이제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려면은 첫 번째로 애초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임야랑 그 임목이랑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물론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임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로 토지 또는 임목이 경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양자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이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당연히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임목법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목법 전체적으로 이제 개각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좀 깊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설명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된 만큼 숲에 대한 아니면 수목의 집단에 대한 이 가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계속 증가하겠죠. 그만큼 그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숲에 어떤 부동산 재테크라든가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숲이라든가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이게 투자 내지 재테크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투자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산림청 모 산림보호국장은 숲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이어준다고 했습니다. 즉 숲은 녹색의 시각적 안정효과와 피톤치드의 생리 활성화 작용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산에서는 마음이 편하고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숲은 사회를 안정시켜주며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숲이 황폐한 국가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대부분 울창한 숲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진국은 대체로 숲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숲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내지 숲을 보호하면서 부동산 재테크로서 임야 내지 수목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